혹시 지금 이 순간 주변이 조용한데도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텔레비전 볼륨을 자꾸만 높이게 되거나 가족들이 하는 말이 오물거리는 것처럼 들려서 뭐라고? 하고 되묻는 일이 늘어나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귀가 좀 어두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늙으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말이.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그리고 자꾸만 흐릿해지는 청력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보내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우리 시니어님들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귀에서 특정 소리가 들리거나 제가 말씀드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슬프게도 치매가 이미 3단계 이상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귀 좀 안 들리는 게 무슨 치매야? 하고 놀라셨나요? 우리의 귀는 뇌와 가장 가까운 감각기관입니다. 귀가 소리를 듣지 못하면 뇌는 정보를 받지 못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미 시작된 뇌의 노화를 멈추고 죽어가는 청신경을 다시 깨워 치매를 막아내는 기적 같은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딱 5분만 투자하면 귀가 뻥 뚫리고 뇌세포가 되살아나는 비법, 잠시 후에 전부 공개됩니다. 특히 영상 중간에는 귀 건강을 방치했다가 끔찍한 일을 겪으신 한 어머니의 실제 사연과 함께 눈물을 머금고 준비한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귀와 뇌를 동시에 살리는 기적의 귀 마사지 방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 믿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 시간, 효케어 시니어 출발합니다. 잠시 후 뇌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위험 신호가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밤마다 들리는 기계음, 뇌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로 경고해드릴 위험 신호는 바로 조용한 곳에서 들리는 고주파 소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혹은 조용한 방에 혼자 있을 때 귀에서 삐 하는 얇은 금속성 소리나 매미 우는 소리 혹은 밥솥에서 김 빠지는 소리 같은 것이 들린 적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을 우리는 흔히 이명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방치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리는 단순한 잡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세포가 나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보내는 비명소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귀 속에는 달팽이관이라는 곳이 있고 그 안에는 소리를 감지하는 수만 개의 미세한 털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마치 풀밭의 잔디처럼 소리의 파동에 따라 흔들리며 뇌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큰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이 털세포들이 하나둘씩 닳아 없어지거나 누워버리게 됩니다. 특히 고주파, 즉 높은 음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가장 먼저 손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뇌는 더 이상 고음 영역의 소리를 전달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뇌는 들어와야 할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스스로 가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귀에 들리는 그 삐 소리는 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듣지 못해 당황한 뇌가 만들어낸 유령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치매와 연결될까요? 뇌가 가짜 소리를 만들어내느라 과도한 에너지를 쓰게 되면 정작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에 써야 할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명이 지속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뇌가 항상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미세한 기계음이 들리신다면 이것은 청신경의 노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이자 뇌가 과부하 걸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해결책을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잠시 후 시끄러운 곳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진짜 이유가 밝혀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시끄러운 곳에서 멍해진다면 뇌의 필터가 망가진 겁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시끄러운 장소에서의 대화 불능입니다. 우리 효케어 시니어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식당에 갔는데 주변이 웅성웅성 시끄러우니까 친구가 바로 앞에서 하는 말도 잘 안 들려서 응? 뭐라고? 다시 말해봐? 하고 자꾸 대묻게 되는 경우요. 또는 결혼식장이나 잔칫집에 갔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던 적 솔직히 있으시죠? 이걸 전문 용어로 칵테일 파티 효과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젊고 건강한 뇌는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내가 대화하고 싶은 상대방의 목소리만 쏙쏙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변 소음은 배경으로 밀어내고
중요한 말소리에만 집중하는 뇌에 필터링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매가 진행되거나 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필터가 가장 먼저 고장납니다. 이것은 귀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의 정보 처리 속도 문제입니다. 귀는 소리를 받아들이지만 뇌가 그 소리를 잡음과 말소리로 분리해내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시끄러운 곳에 가면 모든 소리가 뭉쳐서 웅웅거리는 소음으로만 들리고 상대방의 말소리는 그 속에 파묻혀버립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이렇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잘 안 들리니까 자꾸 되묻는 게 미안하고 창피해서 그냥 입을 다물게 되죠. 그러다 보면 모임에 나가는 것도 싫어지고 점점 집안에만 고립되게 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교류가 끊기면서 치매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용한 집에서는 대화가 잘 되는데 식당이나 마트처럼 조금만 시끄러운 곳에 가면 말귀가 어두워진다고 느끼신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의 인지기능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뇌를 깨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소리의 방향을 못 찾는 것이 왜 치매의 결정적 증거인지 알려드립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전압의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면 공간 인지력이 무너진 겁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소리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이게 안방에서 나는 건지 거실 소파 밑에서 나는 건지 아니면 주방 식탁 위에서 나는 건지 헷갈려서 두리번거린 적 없으신가요? 또는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빵 하고 들렸을 때 소리가 왼쪽에서 오는지 오른쪽에서 오는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안 서서 당황했던 적은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자주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은 뇌의 공간인지 능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양쪽 귀에 도달하는 소리의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와 강도 차이를 계산해서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를 파악합니다. 오른쪽 귀에 소리가 먼저 도착하면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라고 인식하는 시기죠. 이 계산은 찰나의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난청이 오거나 뇌 기능이 저하되면 양쪽 귀에 청력 차이가 생기거나 뇌의 계산 속도가 느려져서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를 넘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길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모르면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더 무서운 것은 이 공간인지 능력 저하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 증상 중 하나인 길 잃음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소리의 방향을 모른다는 것은 내 몸이 공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뇌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늘 다니던 길도 잃어버리게 되고 집안에서도 화장실을 못 찾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가족들이 부르는 소리에 엉뚱한 곳을 쳐다보시나요?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큰지 작은지도 잘 모르시겠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5년 안에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뒤 가슴 아플 실제 사연을 통해 이 문제를 방치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들려드립니다. 손수건 준비하세요. 여기서 잠시 우리 효케어 시니어 가족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상담을 하셨던 70대 후반의 박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에 아주 정정하셨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텔레비전 소리를 자꾸 크게 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명절에 내려와서 어머니 소리가 너무 커요. 귀가 잘 안 들리세요? 하고 물었지만 박 어르신은 아니다. 그냥 드라마 대사가 웅얼거려서 그런다. 내 귀는 멀쩡하다 라며 화를 내셨다고 해요. 사실 박 어르신은 본인의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들이 웃을 때 왜 웃는지 몰라서 그냥 따라 웃기만 하셨던 거죠. 자꾸 뭐라고? 되묻다 보니 친구들이 아유 박 씨는 귀 먹었나 봐 하고 핀잔을 주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박 어르신은 경로당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친구들 전화도 잘 안 받게 되고 자식들이 전화를 해도 그래 잘 있다 하고 짧게 끊어버리셨죠. 그렇게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딱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드님이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시더랍니다.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이상하다 싶어 급히 고향집으로 내려간 아드님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멍하니 거실 한가운데 앉아 계셨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크게 불렀지만 박 어르신은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허공만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어깨를 흔드니 그제야 고개를 돌리셨는데 그 눈빛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텅 빈 눈동자였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청을 너무 오래 방치하셔서 뇌세포가 급격히 파괴되었습니다. 치매 중기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보청기를 끼거나 관리를 하셨더라면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드님은 치료실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청기 끼면 늙은이 취급받는다고 싫어하셔도 제가 억지로라도 해드렸어야 했는데 하면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박어르신도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들어서 귀가 좀 어두운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귀를 닫으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뇌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존심 때문에 혹은 귀찮아서 방치한 난청이 내 사랑하는 자식의 얼굴을 지워버리는 지우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제발 잊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따라하시면 박어르신 같은 비극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눈물 닦으시고 다시 힘을 내서 다음 이야기 들어주세요. 이제 곧 귀가 안 들리면 뇌가 물리적으로 쪼그라든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 자꾸 움츠러드는 마음. 뇌가 쪼그라드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심리적인 위축, 즉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어르신의 사례처럼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뇌가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이자 뇌기능 퇴화의 징후입니다.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상대방의 입모양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하고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머리를 쉴 새 없이 굴려야 합니다. 1시간만 대화해도 젊은 사람보다 몇 배는 더 피곤해지죠. 그러다 보니 뇌는 피곤해. 그냥 사람 만나지 말고 혼자 있자.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난청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가장 강력한 친구입니다. 우울증이 오면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를 공격해서 녹여버립니다. 요즘 들어 통 외출하기가 싫다.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자식들이랑 통화하는 것도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귀 건강부터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 생긴 소통의 단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 뇌까지 파괴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소심해지는 것,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귀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당당하게 잘 안 들리니까 크게 말해줘 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잠시 후 뇌의 특정 부위가 실제로 사라진다는 무시무시한 과학적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말소리 구분이 안 된다면 측두엽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위험 신호는 비슷한 단어를 구별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발과 달, 감과 밤처럼 비슷한 소리를 들었을 때 헷갈리신 적 없으신가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잘못 알아듣고 웃어넘긴 적은요. 이것을 어음 분별력 저하라고 합니다. 소리의 크기는 들리는데 그 소리가 정확히 무슨 글자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뇌의 옆부분, 즉 귀 바로 위쪽에 있는 측두엽이라는 부위가 손상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측두엽은 청각 정보를 처리하고 언어를 이해하며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난청이 지속되어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 뇌는 측두엽은 이제 별로 할 일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 부위의 세포를 줄여버립니다. 실제로 MRI를 찍어보면 난청이 있는 분들의 측두엽이 정상인보다 훨씬 쪼그라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경도 난청이 있는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2배, 중도 난청은 3배, 고도 난청은 무려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난청이 심할수록 뇌의 부피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작아진다는 것 정말 소름 끼치지 않으신가요? 단어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면 단순히 말을 못 알아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봐도 내용을 이해 못하게 되고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됩니다.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면 사고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지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뇌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자극을 주면 죽어가는 신경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돈 들이고 집에서 귀와 뇌를 살리는 기적의 솔루션이 공개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보청기보다 먼저 하세요. 죽은 귀 살리는 잡아당기기. 자, 이제부터는 해결책입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부작용 걱정 없이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최고의 귀 회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귀 잡아당기기 마사지입니다. 한의학에서 귀는 우리 몸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거꾸로 들어있는 모양과 같다고 하죠. 귀에는 수많은 혈자리가 모여 있어서
귀만 잘 자극해도 전신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귀 주변에는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밀집해 있어서 이곳을 풀어주면 뇌 혈류량이 즉각적으로 증가합니다. 지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첫째, 양손으로 양쪽 귓불을 잡으세요. 그리고 아래로 지그시 잡아당깁니다. 하나, 둘, 셋. 아프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게 당겨주세요. 이것은 뇌의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둘째, 이번에는 귀의 옆부분, 즉 귓바퀴를 잡고 양옆으로 쭉 늘려주세요. 마치 만두피를 늘리듯이요. 약간 얼얼할 정도로 당기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셋째, 귀의 위쪽 끝부분을 잡고 위로 쭉 끌어올리세요. 이 부분은 다리나 허리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넷째, 귀를 반으로 딱 접어서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보세요. 이때 통증이 심하다면 척추나 어깨가 많이 뭉쳐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주 접어주시면 척추가 유연해지고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검지손가락을 귓구멍 입구에 있는 작은 돌기, 이주라고 하죠. 이곳을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는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서 스트레스를 낮추고 이명을 줄여주는 기적의 버튼입니다. 이 마사지를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딱 3분씩만 해보세요. 귀가 뜨끈뜨끈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귀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죽어가던 청신경 세포들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이 마사지 한 번이 뇌세포 100개를 살린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귀가 좋아하는 최고의 음식이 공개됩니다. 밥상만 바꿔도 귀가 젊어집니다. 밥상 위에 이것 올리세요. 청신경 되살리는 천연 보청기.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귀 건강에 좋은 영양소는 따로 있습니다. 특히 아연과 엽산 그리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난청과 이명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드릴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가 뇌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건 다들 아시죠? 호두에는 비타민 E와 아연이 풍부해서 청신경의 노화를 막고 이명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하루에 딱 3알 간식으로 드세요. 꼭꼭 씹어 드시면 턱관절 운동도 되어 귀 주변 혈액순환에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굴입니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아연의 보고입니다. 아연은 달팽이관의 세포 재생을 돕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불이 제철이 아닐 때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많이 드세요. 해조류에도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귀 안의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입니다. 여기에는 엽산이 풍부한데 엽산은 혈액 속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을 줄여줍니다. 이 독성 물질이 많으면 뇌혈관이 막히고 치매가 오는데 엽산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물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귀 속의 림프액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귀 속 림프액이 끈적해져서 어지럼증이나 이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셔서 귀 속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약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상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금치 나물에 김 한 장, 그리고 후식으로 호두 3알 어떠신가요? 맛도 좋고 뇌도 살리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잠시 후 뇌를 속여서 청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신기한 훈련법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쉽습니다. 뇌를 속이세요. 소리 없이 뇌를 깨우는 낭독 훈련. 세 번째 비법은 조금 특별합니다. 귀가 아니라 입과 눈을 사용하는 방법. 바로 소리 내어 읽기입니다. 이것을 낭독 훈련이라고 합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 왜 책을 읽으라고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직접 귀로 들으면 뇌는 시각정보 글자와 청각정보 목소리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엄청난 자극을 받습니다. 신문을 보시거나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소리 내어 읽으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이 반찬은 정말 맛있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은 뇌의 청각 피지를 계속 활성화시켜서 소리를 처리하는 감각을 잃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특히 뉴스를 보실 때 아나운서의 말을 한 문장씩 따라해보세요. 이것을 쉐도잉이라고 하는데 말소리를 듣고 즉시 따라하는 과정에서 뇌의 언어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가 사라져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에게 최고의 재활 훈련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볼륨을 평소보다 한 단계만 낮춰보세요.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들려서 답답하겠지만 우리 뇌는 부족한 정보를 채우기 위해 초집중 모드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루 10분만 훈련해도 청취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귀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기관이 아니라 뇌가 해석을 잘해야 좋아지는 기관입니다. 뇌를 훈련시키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시원하게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보청기 꼭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를 골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효케어 상담소 시간입니다. 질문 하나. 보청기 끼면 청력이 더 빨리 나빠진다던데 사실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오해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보청기를 끼지 않고 방치하면 뇌로 가는 소리 자극이 없어져서 청신경이 더 빨리 퇴화하고 치매가 빨리 옵니다. 안경 쓴다고 눈이 더 나빠지지 않는 것처럼 보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착용해서 뇌에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뇌를 지키는 길입니다.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뇌가 더 소중하니까요. 질문들. 이명은 치료가 안 된다던데 평생 달고 살아야 하나요? 완치는 어렵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명은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커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귀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고 잠잘 때 너무 조용하면 이명이 더 크게 들리니까 작은 시계 소리나 라디오 잡음, 백색 소음을 작게 틀어놓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명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이 좀 피곤하구나 하고 알려주는 신호등이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소리가 점점 작아질 겁니다. 질문 셋. 이어폰을 많이 쓰면 안 좋나요? 네, 이어폰은 귀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특히 귓구멍을 꽉 막는 커널형 이어폰은 고막에 직접 충격을 주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헤드폰을 쓰시거나 스피커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정 이어폰을 써야 한다면 60-60 법칙을 지키세요. 최대 볼륨의 60% 이하로 하루 60분 이내로만 듣는 겁니다. 살아가는 효케어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귀와 뇌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무서운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관심이 답이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우리의 귀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잠잘 때도 귀는 열려 있죠. 평생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들려주느라 고생한 나의 귀에게 오늘 밤에는 고맙다, 수고했다 말해주면서 따뜻하게 마사지 한번 해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귀가 건강해야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해야 뇌가 젊게 유지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귀 잡아당기기, 호두 먹기, 소리 내어 읽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박 어르신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 효케어 시니어가 여러분의 맑은 귀와 총명한 뇌를 위해 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매일매일 귀 마사지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효케어 시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